혹시 자신 그릇의 크기를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저희 그릇을 잘 모르겠지만 내심 그릇이 큰 사람으로 비춰지길 간절히 바라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 그릇이 큰 사람으로 타인에게 보이거나 혹은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을 건데요. 나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은 없다고 봅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그릇이 큰 사람이고 싶어 하죠. 동서고금 세대를 불문하고 훌륭한 위인들은 그릇이 매우 컸습니다. 그렇다면 그릇이 크다는 기준, 잣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도움이 될 고전서적을 참고했는데요. 18세기 영국의 뛰어난 정치가이자 외교관, 저술가로도 이름을 날린 필립 체스터필드의 저서 아버지의 말이라는 고전서적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성공을 바라면서 남긴 편지 형식의 글인데요. 놀라운 건 1774년에 출간된 책인데 2022년 현재 제가 제 아들에게 내용 그대로 전달해도 전혀 손색 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그릇이 큰 사람이 갖춘 시대를 불문하고 행하는 태도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는데요. 세 가지 특징을 요약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살면서 정말 많이 하는 말이 바로 할 수 없다입니다. 아마 습관적으로 나온 말일 수도 있겠죠. 할 수 없음을 말로 내뱉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갖고 있더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 바라보는 시야는 당연히 좁아지고 좁아진 시야는 나의 그릇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바라보는 시야가 작은 사람이 어떻게 큰 그릇을 가지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변명하지 말아라. 내 스스로 만들지 않는 한 한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할 수 있음을 되새기는 사람은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진 모르겠는데요.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펜싱 박상영 선수가 결승전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스코어를 뒤집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 과정에서 희대의 명장면이 나오죠. 저는 중계를 보면서 그 멘트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해버렸죠. 반면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포기가 빨라요. 안 된다는 좁은 시야를 갖추었기에 포기하는 게 어차피 낫다고 생각해요. 게으른 사람은 끝까지 해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조금만 어렵거나 골치가 아파도 금세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이전에 포기하여 표면적인 지식을 얻는 것에 만족하고 만다. 이러한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실제로 진지하게 맞닥뜨려 실행해보면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는데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일단 할 수도 있다고 외치세요. 이때부터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되는 거예요. 둘째,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신만의 가치관은 확고히 가지고 있으면서 타인의 가치관도 존중한다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가치관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는데요.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포용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면의 목소리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재촉하지만 제 감정은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그럴 때마다 제 자신에게 내가 신이 아니기에 내가 확고히 믿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모두 정답은 아니다 라는 말을 들려주곤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과 똑같은 판단을 내려야 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오만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누가 진정으로 옳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바보 취급하거나 자신의 시선과 다르다고 해서 이교도 취급을 하며 박해하는 것은 몰상식한 일이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예시가 누군가에겐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점 양해 구하겠습니다. 복권이나 로또는 가난한 도시 및 교육 수준이 다소 뒤처지는 지역에서의 인구 대비 구매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오히려 교육 수준이 높고 부자 동네에서의 구매율이 저조하다는 통계가 있어요. 물론 장난삼아 가끔 구매하는 것은 예외로 둘게요. 아무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치품보다 못할 확률이 훨씬 높은 복권, 로또를 구매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죠. 아마도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 또한 대체적으로 그러할 것입니다. 혹은 비록 지금은 가난하더라도 나의 삶을 개선할 의지와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다 그럴 순 없어요. 그 누군가는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희망이라곤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 노력, 목표,
자기 개발, 긍정과 같은 키워드는 단 한 번도 살아가면서 들어본 적도 없고 피부에 와닿은 적도 없는 말이에요. 절망과 고통, 어둠 속에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온 사람에겐 복권, 로또는 안타깝지만 신과 동일선상에 있는 존재예요. 유일하게 지금의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빛의 한 줄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욕할 수 있을까요? 절대 우리에겐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릇을 키워 시야를 넓혀보면 다만 서로 바라보는 세상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비록 당신이 바라볼 때 이해와 납득이 도저히 안 되더라도 비웃거나 무시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히려 한심하게 보일지도 모를 일이죠.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이상 그것을 비웃거나 책망하면 안 된다. 분별력이 흐려져서 바르게 볼 수 없는 사람들 불쌍하고 가엽게 여겨야지 비웃음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셋째, 시간을 절대 허비하지 않는다입니다. 1분을 비웃는 자는 1분 때문에 울게 되는 법이다. 하루에 10분이나 20분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해라. 그 시간들이 1년 동안 쌓이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다. 자투리 시간이라도 공백의 시간으로 만들지 말아라. 시간을 잘 이용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릇이 큰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나 재물보다 훨씬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소싱 시스템을 아주 잘 활용합니다. 불필요한 시간이 허비되거나 비핵심적인 일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돈을 지불하고 본인은 가치 있는 업무를 하며 생산성을 높이죠. 조금도 헛되이 보내는 시간 없이 24시간을 오직 본인 계획대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잘 활용하여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시간이 참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20대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축복이라 믿었습니다. 전공 공부, 자기 개발은 언젠가는 하겠지라고 여유를 부릴 정도로 시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멋지고 의미 있게 잘 논 것도 전혀 아닙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데 정말 의미 없이 시간을 흘러보냈습니다. 그런데 30대 후반이 된 지금 제가 바라보는 시간의 가치는 과거와는 너무 다릅니다. 회사 업무와 자기 개발, 월 3권 이상 독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는 소중한 아내, 아이와 시간 보내기, 끝도 없는 집안일, 가정 대소사 챙기기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을 제법 잘 해내고 있습니다. 20대 때 제가 바라보았던 시간의 의미, 남아돌던 시간을 활용하지 못한 무지함으로 가득 찼다면 지금 제가 바라보는 시간의 가치는 잠을 줄여서라도 단 10분이라도 더 확보하고 무의미하게 흘러갈 공백의 시간도 허용하지 않는 대체 불가의 자산입니다. 제 그릇이 과거에 비해 커졌다고 확신하는 부분이 바로 시간을 대하는 저의 태도입니다. 세상에는 시간을 질질 끌거나 요령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그 일을 할 만한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일상을 곰곰이 뜯어보면 그야말로 시간이 남아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빈둥거리며 보내는 시간이 너무도 많은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우선 자투리 시간 활용입니다. 자투리 시간에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든 좋으니 뭔가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의미 있는 뭔가를 하라는 것이겠죠. 20-30분의 시간이라도 생기면 독서를 하거나 오디오북을 듣거나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가계부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미래의 내 모습에 대한 기분 좋은 상상이라도 하고 있다면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제발 우리 모두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됩시다. 짧은 시간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헛되이 보내버린다면 나중에 되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 법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데요. 회사 일을 하면서 저는 당장 급한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 종종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을 우선 끝내는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정작 중요한 일을 완전히 놓치게 되었죠. 만약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두었다면 중요한 일은 절대 잊지 않고 처리했겠죠. 또한 우선순위만 잘 정해도 시간 효율과 일의 스피드는 탁월하게 향상됩니다. 결과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실력자가 되는데요. 일반적인 비즈니스에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탁월한 능력이나 특수한 재능은 필요 없다.
일의 순소와 부지런함과 명석한 분별력이 있다면 탁월한 재능만 있고 질서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회사의 대표님들만 보더라도 분명 직원들보다 많은 일을 하는데 그 많은 일을 빈틈없이 해내는 모습을 보면 간혹 놀라곤 했는데요.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습관적으로 우선시하는 본인 뇌 속에 프로그래밍화된 일처리 시스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의 참고서적 아버지의 말은 저자 필립 체스터필더가 본인 아들이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쓴 책입니다. 저 또한 제 아들이 자라게 되면 책 내용을 참고하여 내면이 단단한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조언해줄 생각입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개인적으로 공감이 참 많이 간 책입니다. 그릇을 키우기 위한 3가지 방법. 첫째,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 둘째,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는 것. 셋째, 시간을 절대 허비하지 않는 것. 저는 이 3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릇을 키우는 것은 탁월한 실력이 요구되는 것도 타고난 능력이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변화의 마음가짐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모두 그릇이 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